안녕하세요. 해외 유학하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뭐니 해도 머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해외 유학생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해외 유학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다른 2가지는 지원하지 않았고 해커스에서 하는 해커스 유학 장학생에 지원을 해서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지원서를 적었고 그 다음에 1차 후에 2차 그리고 인터뷰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든 것들을 다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있는 해외 장학금은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국외 유학 장학생인데요. 접수 기간은 4월 초부터 시작을 하고 국문으로 자기소개서 A4 2매, 그 연구 계획서 2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 중 하나인데요. 연간 3만 불에서 5만 불을 학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장학금은 한국과학재단 맞나요? 에서 지원해주는 국비 유학생 장학금입니다. 접수 기간은 5월 중순에 접수를 시작하고요. 합격 1차를 하고 나면 개별 시험을 6월에 봐야 돼요. 하지만 얘는 지원 조건이 있어요. 토플이 993점 이상, 그리고 토익이 820점 이상의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사 능력시험이 3급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접수 기간 전에 미리 한국사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도교수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 연구계획서가 필요하고 국비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35,000불에서 5만 불을 연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관심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관정장학금, 국비 유학생 장학금이라고 치면 바로 링크가 연결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가장 큰 장학금은 해커스 장학생 장학금인데요. 5월 중순에 접수를 시작하고 제출 서류는 어드미션 통지서, 그리고 거기서 받은 I-24번, 그리고 저의 자기소개서 한 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해커스 장학생만 지원을 했고요. 이유는 관정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조금씩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한 미네소타랑 브라운 대학교는 아쉽게도 제 과에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나의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나 꼭 한번 봐주세요. 하지만 박사 유학을 할 때에는 2개 다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해커스 장학생,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만불의 장학생이 될 수 있는지 그 꿀팁을 바로 공개할게요. 네, 그럼 이제 해커스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해커스 장학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서만을 보기 때문에 지원서를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가장 먼저 한 생각은 해커스가 왜 국외 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줄까 였어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유는 가장 크게는 사회적 환원, 그리고 해커스 홍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우해커스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유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선순환으로 이 커뮤니티를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고 여기에 양질의 지식들을 넣어보자 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해커스가 유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는 이유를 저의 장점, 그리고 저의 특별한 점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슬프게도 이때 제가 연구하느냐고 바쁘다는 핑계로 지원서 쓰는 거를 3일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때 지원서를 흐름 있게 잘 쓰는 꿀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키워드를 여러 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장점, 특별한 점을 해커스와 연관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이때 가장 큰 키워드를 먼저 하나를 뽑는데요. 저는 가장 큰 키워드는 해커스와 나를 연결해주는 우리,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은 점, 그 중에서 내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을 뽑았습니다. 저 예를 들면 창업활동, 그 해커스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수업과 선생님들과의 교류, 그 해커스 커뮤니티에서 내가 활동했던 라이팅 게시판, 스피킹 게시판에서의 받았던 도움들, 해커스 커뮤니티에 질문을 하면서 받았던 도움들, 그 미국에 갔을 때 나는 처음에 영어를 굉장히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해커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해커스의 가장 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어드미션 게시판까지 이 나의 경험들이 모두 하나의 해커스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뽑은 이 키워드를 해커스 지원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에 먼저 키워드만 적어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나의 지원서가 보다 재미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에 집중해서 한번 제가 쓴 내용 중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 그리고 이런 거는 조금 중요하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자기소개인데요. 자기소개는 그 전에 썼던 지원서들을 보니까 다들 비슷비슷하게 썼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앞서 말했었던 혼자가 아니다, 우리라는 거에 키워드를 맞춰서 나는 이 경험들을 해커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에 포인트를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세상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유학을 가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이 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학의 목적을 가지고 있나, 내가 왜 유학을 가고 싶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 이 연구를 왜 미국에서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유학의 목적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 미래의 포부는 회사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 창업으로 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학계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학계에 남고 싶어서 그 이유를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 다음 고우 해커스에서 도움을 받은 점, 그 다음 나의 닉네임의 의미, 그 다음에 지방에서 유학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조언 등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해커스가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내가 해커스에게 받은 도움을 받은 점 등 해커스와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꿀팁은 뭐냐면 1차에 합격을 하고 나면 2차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이때는 합격 통지서 I-20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고우 해커스에서 활동했던 게시물 같은 거를 다 모아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그냥 아무런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으면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글들도 모아보고 추억도 쌓을 겸 여러분의 닉네임을 하나를 선택해서 활동을 하는 게 나중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활동했던 이름은 퍼듀 버클리인데요. 퍼듀라는 이름은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언니들이랑 같이 갔던 미국 여행 때 방문했던 퍼듀가 너무 인상이 깊고 그때 미국 유학을 처음 생각하게 만들어서 퍼듀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버클리는 두 번째로 창업 때문에 UC 버클리에 갔을 때 그때 미국에서의 연구 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성 그리고 연구 분위기에 크게 매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두 학교 때문에 제가 미국 유학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퍼듀 버클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때 제가 썼던 질문지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제가 닉네임을 정했는데, 고우의 커스를 에서 많은 유학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서 미국의 이상적인 모습만을 보고 처음 미국 유학을 생각했던 나에게 실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실제 대학원 유학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특별한 점들을 해커스와 엮어서 잘 써내려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해커스 유학 마지막에 해커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해커스 학원을 다닐 때 해커스 전광판에 이런 인터뷰가 영상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때 영어를 공부하려고 다닐 때는 과연 저 영상에는 누가 나오는 걸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잘했길래 이렇게 영상에서 올라오면서 홍보가 되고 있는 걸까? 저분들은 얼마나 영어를 잘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아직도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 그 남들의 좋은 점만을 뽑으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저의 유학 준비 기간을 돌아보면 가장 자존감이 낮아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부족한 시간 속에서 저의 장점이 아닌 단점에만 주목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아무리 가장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이런 비교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각기 다른 수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정한다면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 없이 어제의 나,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찍고 싶은 마음에 약간 두서없이 말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영상과 제 지원서는 해커스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보게 되니까 지금의 저에게도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학에 합격하셔서 곧 유학을 가실 분들,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학원 분들이 있다면, 학생분들이 있다면 다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오늘의 나,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오늘 더, 내일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요. 그럼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